안녕하세요. 하루를 차분하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해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인도네시아의 새 형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모욕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제사회의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일 현지 시간으로 새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2022년에 제정됐지만 그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이제 실제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정비 차원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 표현의 자유, 문화와 종교 문제까지 함께 건드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조항은 바로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새 형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거주하는 이른바 혼전 동거 역시 범죄로 규정돼 최대 징역 6개월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통적 가치관과 종교적 규범을 법률로 명문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처벌 조항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가족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경찰 수사가 가능합니다. 즉 국가가 무작위로 단속에 나서는 구조는 아니며 가족 내부의 문제로 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 형법에는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기관을 모욕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등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사상을 유포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됐을 당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 서방 주요 인사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권위주의적 통치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 시민단체, 정치적 반대 의견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부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이번 형법 개정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형법은 인도네시아의 기존 법률과 문화적, 사회적 규범을 반영해 시의적절하게 개정된 것이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우리 스스로의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서구적 기준이 아닌 인도네시아 고유의 역사와 문화, 종교적 가치가 법에 반영됐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새 형법이 남용될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제도는 무엇이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형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권력 남용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여전히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법률 전문가인 아스피나와티는 이번 형법 개정안을 두고 우리 스스로 만든 새로운 식민지 시대의 법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법 집행 당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모욕이나
국가 이념 관련 조항은 해석 기준이 모호해 정권 비판 세력을 압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 다른 논란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영향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발리 등 세계적인 관광지를 보유한 국가로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일각에서는 혼전 동거 처벌 조항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하리야디 수캄다니 인도네시아 관광협회 회장은 친고제 방식이 적용되면서 관광업계의 불안은 다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무작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및 국가 모욕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관광업계 역시 여전히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발언이나 행동이 현지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인도네시아 방문 시 정치적 발언이나 SNS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은 단순히 한 나라의 법률 변화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자유의 경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통과 종교, 문화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와 인권 사이에서 어디까지를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적 통제와 제도적 보완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 형법의 시행은 이제 시작 단계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외 비판과 수정 요구는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사회가 이 새로운 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 그리고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혼전 동거와 혼외 성관계를 처벌하는 인도네시아 새 형법 시행 소식을 차분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